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날이 너무 더운 관계로 조금은 가볍고 재밌게 보고 넘길 만한 주제를 다룰 텐데요. 그동안 궁금하셨던 주요 이슈들을 코인 플랫폼인 폴리마켓에서 물어본 결과를 하나하나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 폴리마켓의 설문조사 결과에 주목을 할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돈내산. 내가 돈을 베팅한 사람들만 이 설문조사에 참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허수가 거의 없고요. 뭐 지역적 편차가 있다든지 뭐 적은 사람들만 모수로 했다든지 이런 거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울 수가 있겠죠. 정말 이 설문조사 결과에 관심을 가진 돈을 베팅을 했으니까요. 이런 분들만 참여를 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조사 결과를 뭐 사기를 친다든지 해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폴리곤이라는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고요. 실시간으로 계속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어떤 플랫폼보다 조금은 투명하고 조금 정확할 수 있다. 요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또 최근에 정치 이슈들이 많이 터지면서 폴리마켓의 7월 25일자 월간 거래량이 뭐 4천억 원이 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탈릭 부테린도 뭐 정말 인상적이다. 뭐 집단적 의사결정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폴리마켓.com에 들어가면요. 정말 이런 걸 질문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수백 개, 수천 개의 어마어마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정치도 있고요. 코인, 대중문화, 스포츠, 사업, 과학 등등 수많은 분야가 있는데 제가 이 대중문화를 한번 눌러보니까요. 정말 많은 뭐 음악도 있고 영화도 있고 엄청 많이 있잖아요. 이 중에 몇 개만 그냥 소개를 해드리면 자, 이번 주에 개봉하는 주말 영화의 박스오피스 관객 수가 몇백만이 될 것이냐? 베팅을 사람들이 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번 주에 날리는 트위터의 개수는 뭐 80대, 90대, 100대 이렇게 쭉 있고요. 또 일론 머스크가 이 비트코인 컨퍼런스 주말에 하는 이쪽에 연설을 할까 말까 한 7% 정도로 낮게 보고 있네요. 제가 7월 26일로 이거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실 때쯤엔 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테일러 스위프트, 미국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가수죠. 이 친구가 뭐, 일본이나 뭐, 동남아나 이런 도시에 콘서트를 가면요. 그 도시의 GDP가 엄청 오른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가수의 24년 약혼 확률 약 38%로 보고 있네요. 일단 시간이 되시면 여기 폴리마켓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시길 추천을 드리고 자 이제 뭐 코인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 보는 방법을 짧게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의 대선 당선 확률이 70%다 또는 70센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11월 4일에 당선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 마감 시기에 당선이 되면 이 주당 30센트를 버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어, 일단 70%란 말은요, 한 주를, 코인 하나를 뭐 70센트에 샀다는 뜻입니다. 근데 만약 이 조사 결과가 끝났다. 70센트에 샀든 50센트에 샀든 이겼으면 일부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70센트를 투자를 해서 일부를 번 거, 뭐 생각보다 많이 버는 거 아니죠. 그만큼 트럼프 확률이 높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게 24년 뭐 대통령 선거 당선자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베팅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일시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뭐 3억 8천만 불 정도 되니까요. 뭐 5천억 원, 6천억 원의 베팅이 몰렸다.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자, 11월 4일에 대선 결과가 나오니까 이때 끝난다고 하는데요. 자, 도널드 트럼프 62%, 그러면 하나에 62센트에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뭐 사신 분들도 있겠죠. 이 가격에. 요게 11월 4일에 결과가 나와서 됐다. 당선이 되면 일부를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카말라 해리스가 간다. 어떤 뭐 여론조사 결과에는 해리스가 트럼프를 앞섰다 이런 것도 많이 눈에 보이는데요. 돈을 베팅한 사람들 눈에는 트럼프가 거의 뭐 2배 가까이 높게 당선될 확률을 예상하고 있다. 근데 만약에 언더독인 해리스가 당선이 됐다. 그러면 하나에 34센트를 샀는데 이제 나중에 일부를 받게 되니까요. 거의 3배에 가까운 이제 뭐 베팅한 거에 대한 수익을 거두겠죠. 그리고 정말 미약하지만 뭐 민주당 뭐 전당대회에서 해리스를 제치고 뭐 이 대선 후보가 됐다. 뭐 거의 확률이 낮죠. 3센트니까요. 그러나 뭐 수많은 역경과 여러 천재지변으로 당선이 됐다. 그럼 3센트짜리가 1불이 되니까 뭐 거의 한 33배를 벌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코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볍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자, 솔라나 처음 사상 최고 가격은 언제 도달할까요?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24년 3분기 또는 24년 4분기, 뭐 11, 12월 얘기하겠죠? 아니다, 내년이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자, 결과는 일단 한 20만 불 정도가 모였네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생각보다 높은 금액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베팅을 한 거고, 자, 24년이니까 12월 31일에 종료가 되겠죠. 그래서 올해 3분기다 19%, 올해 4분기다 20%, 뭐 별반 차이가 없네요. 생각보다는 뭐 저는 4분기가 더 많지 않을까 싶었는데 3쿼터나 4쿼터나 큰 차이가 없고요. 아니다. 올해는 아니다. 그럼 내년이란 얘기겠죠. 그게 57%로 압도적으로 25년에 솔라나가 최고점을 뚫을 것이다. 이렇게 베팅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숫자를 한번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더리움은 사상 최고 가격이 언제 도달할까? 역시 올해 3분기냐, 4분기냐, 내년이냐인데요. 자,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더리움의 경우는요, 솔라나의 거의 4배 가까운 베팅액을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더리움 베팅에 좀 더 많은 베팅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확률은 약간 비슷하긴 한데요. 3쿼터는 16%, 아까 뭐 19%가 됐잖아요. 조금 더 낮아졌어요. 4분기로 올수록 이더리움은 조금 높죠. 사상 최고치 기록할 확률이 31%로 원래 한 20%가 됐잖아요. 생각보다 높아집니다. 그리고 25년으로 갈 확률은 54%로 아까 솔라나 57%보다는 조금 낮아졌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솔라나랑 이더리움을 비교했을 때 우리 보통 이렇게 배웠잖아요. 비트코인 오르고 그다음 이더리움 오르고 솔라나 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조금 더 빨리 그 최고점에 도달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내년도 내년이지만 이 3쿼터에 있던 확률이 조금 4쿼터로 왔고요. 내년으로 갈 확률도 4쿼터로 와서 시총이 클수록 빨리 최고점에 도달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됐다. 뭐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복습 한번 나갑니다. 뭐 비슷한 문제인데요. 이더리움과 솔라나 중에 누가 가장 먼저 최고 가격에 도달할까? 우리 아까 보셨죠? 시가총액이 높을수록 최고점이 빨리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비트코인이 가장 빨리 올 거고 이더리움이 솔라나보다는 한 61%의 확률로 최고점에 먼저 도달할 것이다. 이더리움이 먼저 최고점 찍고 그 다음 솔라나 찍고 그 다음 뭐 메이저 찍고 뭐 잡코인 찍고 이렇게 최고점을 갈 것이다. 뭐 어렵지 않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념적으로 항상 봤던 거잖아요. 거의 뭐 한 7, 8년째 보고 있는 비트코인 오르고 이더리움 오르고 라지캡 오르고 알트, 자발트까지 다 오르고 이거의 뭐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론이었는데 실제로 보더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베팅을 하고 있다. 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죠. 자, 다음 문제 질문 갑니다. 비트코인이 5만 불도 찍을 수 있고 7만 불도 찍을 수 있는데 이 둘 중에 어디를 가장 먼저 도달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뭐 6만 뭐 4천 불, 뭐 3천 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어디가 먼저 찍을 수 있을까? 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발동 확률 13%, 그러니까 5만 불을 찍을 확률이 13%로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반대로 7만 불 먼저 볼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이 거의 80% 이상 베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참 재밌는 게요. 이게 최근 결과가 13%여서 그렇지. 사실 6월 내내 떨어졌잖아요. 7월 초에도 굉장히 재미없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때만 하더라도, 초창기만 하더라도, 이 5만 불대를 찍을 확률이 무려 60%에 육박을 했던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때는 뭐 5만, 뭐 한 5천 불, 4천 불 갔었나요? 그러니까 5만 불이 눈에 앞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공포에 휩싸여서 이때만 하더라도 한 60센트로 엄청 불티나게 팔렸는데, 지금은 그게 13센트, 그러니까 굉장히 낮아졌다. 7만 불 먼저 갈 확률이 높다. 요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다섯 번째 질문 갑니다. 2024년에 중국이 비트코인을 해제할 확률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중국은 뭐 작년 재작년에 많은 이제 이런 이슈몰이를 하다가 뭐 홍콩이 개방을 했었잖아요. 현재는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한번 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보니까요.
베팅액 확률이 2만 1000불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전혀 없다는 걸, 그리고 기대도 거의 안 한다는 걸 뜻하겠죠.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금지를 해제할 확률, 오픈을 할 확률이 한 11% 정도,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참 중국이나 인도나 좀 친화적으로 돌아섰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확률도 낮고 사람들의 관심이 적다고 확인이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자, 24년에 그러면 새로운 국가가 비트코인을 구매할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 예를 들면 엘살바도르가 뭐 법정화폐로 21년에 돌아서고 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도 사람들이 뭐 관심은 안 갖고 있지만 법정화폐 채택을 했었죠. 자, 이 결과는 의외입니다. 의외라고 말한 이유는요. 자, 보시면 생각보다 높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24년에 법정화폐라든지 뭐 준비자산으로 새로운 국가가 비트코인을 살 것이다. 48%는요, 엄청나게 높은 숫자죠. 거의 반반 확률로 하나가 한두 개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베팅을 하는 거고요. 참고로 이게 실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뭐 48 됐다가 44 됐다가 막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이거는 뭐 크게 바뀔 것 같진 않네요. 그래서 뭐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또는 튀르키예 등등 인플레에 신음하는 국가들, 뭐 아르헨티나도 있고 뭐 수많은 국가들 많잖아요. 이런 데서 좀 비트코인을 사지 않을까. 그리고 엘살바도르의 경우 21년 거의 불장의 정점에서 법정화폐 채택이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뭐 24나 25년에 한두 개쯤은 나오지 않을까, 뭐 조심스레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이것도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정말 수천 개 질문 중에 몇 개만 가져온 건데, 자, 미국의 페드가 24년에 금리를 몇 번 내릴까? 이것도 좀 관심 사항이죠. 트럼프는 내 임기 때 해야 된다, 하지 마라,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사람들의 베팅 결과를 봅니다. 올해 금리 인하 횟수는 얼마나 될까요? 이것도 조금 놀란 게요. 지금 25년이 아니거든요. 24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두 번 인하할 확률 35고요. 세 번까지 할 확률이 36%나 봅니다. 뭐 한 번이나 네 번이나 이런 건 약간 의미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낮고요. 두 번은 보통 9월과 11월을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 번까지는 저도 예상을 못한 게 보통 현재 그 7월 26일 기준으로는 24년 9월 그리고 11월 그리고 내년 1월 정도를 금리 인하를 확률을 높게 본다고 저는 이제 뭐 CM이라든지 여러 선물 베팅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올해 세 번의 결과가 36%로 가장 높습니다. 이 말인즉슨 뭐 9월, 11월, 12월 이렇게 간다는 건데 이렇게까지 많이 베팅을 할 수 있을지 이것도 뭐 연말 가면 알 수가 있겠죠.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이제 메인 질문 나갑니다. 트럼프가 7월 말까지, 그러니까 컨퍼런스를 염두에 쥐고 7월 말까지 좀 넉넉하게 기한을 잡은 것 같은데요. 이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발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베팅액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뭐 19만 불, 21만 불, 23만 불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의외로 높아서 제가 지금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화면을 한번 캡처를 했었는데 7월 25일만 하더라도 이게 27%였거든요. 근데 26일 아침에 캡처를 하니까 30%였습니다. 근데 7월 26일 오후 뭐 5시, 6시에 다시 한번 보니까 32%로 또 올랐습니다. 베팅 금액도 올라가고 발동 확률도 조금씩 올라가서 32% 정도면요. 그래도 가위바위보로 이길 정도의 확률은 되겠죠. 그래서 혹자는 이게 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냥 그 비트코인 코인 후원 받으려고 거기 나가는 거다. 이렇게 폄하하는 분들도 있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높다. 그래서 27일 날 한국 시간으로는 뭐 28일 일요일 뭐 새벽이나 뭐 밤 정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좀 기대가 되고 있죠. 근데 혹시라도 트럼프가 나와서 그냥 이게 뭐 입법 과정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안 해도 사실은 미국의 한 상원 의원, 우리는 이제 신시아 루미스라고 잘 알고 있죠. 이분이 7월 25일에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트럼프가 발표를 하는 7월 27일보다 하루 앞서서 나오죠. 아마도 이미 발표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와서 연준의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 비축 관련 법안을 발표를 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트럼프가 만약에 뭐
만약의 경우지만 대선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하겠다. 내가 비트코인을 이 법을 바꿔서라도 법을 발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비축 자산으로 넣겠다.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나름 좀 든든한 것 같기도 하고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는 분, 지금 대선 후보입니다. 무소속 후보인데 트럼프는 그냥 준비금을 발표할 것인가, 요 정도인데요. 사실 이분은 멋진 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당선되면 6,15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요거 비트코인 정부 돈으로 살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이유가요. 정부가 지금 들고 있는 금 보유량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약 852조 원이나 되는데 이 돈으로 나 비트코인 사겠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전에 팟캐스트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 이분도 연사로 초청이 됐었거든요. 어떻게 했는지 저는 지금 모르지만 뭐 주말 가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트럼프가 안 되더라도 미국은 비트코인 친화적으로 정말 많이 돌아섰구나 새삼스레 느끼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뭐 가볍게 좀 꾸며봤는데 재밌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제가 연초에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24년의 모든 조정은 아름다운 매수 기회였다.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가벼운 질문에 대한 베팅 현황 알아봤는데요. 하나 더, 과거 통계에 근거해서 현재의 강세장 진행률을 말씀드리자면 약 41%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더 비관적이고 안 좋게 보더라도 뭐 50%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24년 1분기에 미국 위스콘신 주 연기금에서는 비트코인을 이미 매수를 했었죠. 그리고 최근에도 뉴저지주에 있는 저지시티라는 곳의 연기금도 이번 여름이 끝나기 전에 매수 계획을 발표할 정도로 아직 진정한 포모는 오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4년의 모든 조정은 아름다운 매수 기회였음을 내년에 깨달으면 또 4년을 기다려야 함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